이번 강의는 수요의 법칙과 수요의 결정 요인에 대해 소개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정 요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강의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요 곡선이 이동할 때 수요 곡선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D1에서 D2로 이동할 때처럼 모든 가격대에서 소비자의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D1에서 D3으로 이동할 때처럼 모든 가격대에서 소비자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실제로 이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두문자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수요 결정 요인을 기억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두문자어는 이렇습니다. 시작은 D이고 O, E, I, S, 그리고 또 다른 S가 있습니다. 이들 각 문자를 살펴보고 우리가 재화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는 소비자의 취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개념입니다. 재화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재화의 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탕을 살펴봅시다. 제품의 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소비자 취향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사탕의 경우 입맛을 돋우거나 실제로 사탕의 품질이 개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탕 회사들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효과적인 마케팅이나 광고 덕을 봤다면 젊은이들은 모든 가격대에서 더 많은 사탕을 찾을 겁니다. 실제로 광고의 주요 목적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광고는 제품에 대한 흡입력을 강화하여 수요를 촉진해야 합니다. 물론 그 말은 모든 가격대에서 판매를 촉진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광고를 통해 수요를 늘릴 수 있다면 가격을 내리지 않고도 더 많은 산출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취향은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약자 O는 다른 관련 재화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대체재나 보완재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의 글머리 기호를 추가하겠습니다. 대체재는 해당 재화 대신 소비될 수 있는 재화입니다. 그렇다면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탕 대신에 소비할 수 있는 재화가 더 저렴해진다면 모든 가격대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을 덜 소비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원래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저는 버터핑거와 마스바를 좋아하는데 마스바가 더 비싸집니다. 버터핑거에 대한 내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자, 대체재가 지금 더 비싸다면 나는 버터핑거를 더 많이 찾을 겁니다. 따라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D1에서 D2로 이동합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D1에서 D3으로 이동합니다. 보완재 뭐가 보완재죠? 이것들은 종종 원래 재화와 함께 소비되는 재화들입니다. 고전적인 예는 핫도그와 핫도그빵,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콘, 목탄과 목탄 그릴, 농구공과 농구화, 스키와 스키폴입니다. 이들은 거의 항상 서로 함께 사용되는 재화입니다.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핫도그가 더 싸진다면 핫도그빵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꽤 간단한 문제입니다. 수요는 증가합니다. 원래 재화의 가격이 더 싸진다면 나는 더 싼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고 보완재도 더 소비합니다. 보완재가 더 비싸진다면 원래 재화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핫도그가 더 비싸지면 여러분은 핫도그를 덜 먹게 될 거예요. 물론 그것이 수요의 법칙이지만 핫도그 빵의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핫도그 빵의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따라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관련 재화의 가격과 원래 재화에 대한 수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러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시한 사례를 몇 가지 챙기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제공한 몇 가지 예를 기억해 두세요. 핫도그와 핫도그빵,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콘, 농구공과 농구화, 스키와 스키 부츠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항상 함께 소비되는 재화 유형입니다. 두문자어 이는 미래 가격 전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 오늘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것은 수요에 대한 비가격 결정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탕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탕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면 오늘날 소비자들의 사탕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나중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살 때 사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 오늘날 수요는 감소합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재화 소비를 미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 가격에 대한 전망은 오늘날 재화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약어 중 I로 넘어갑시다. I는 소비자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열등재의 경우는 수요가 감소합니다. 여기서 정상재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정의합니다. 자, 열등재와 정상재는 재화의 품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재와 소비자의 소득 사이에는 역관계가 존재합니다.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면 덜 사고 소득이 감소하면 더 많이 살 수 있는 재화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때때로 패스트푸드를 열등재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음식의 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패스트푸드를 더 많이 소비하고 식당 음식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열등제의 다른 사례로는 비브랜드 세면도구가 있습니다. 치약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상점에 가서 진열대에 있는 가장 비싼 브랜드 치약을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자신감이 더 생기면 정상제를 더 많이 소비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떨어지더라도 치약을 사야 한다면 가장 유행하는 고가의 브랜드를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대신에 비브랜드 치약을 구매할 겁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소득이 감소했을 때 더 많이 샀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때 더 적게 사는 재화의 예는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화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상제도 있습니다. 정상제의 경우는 소득과 수요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비자 소득의 변화가 재화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에 따라 대부분의 재화에 대한 수요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토이스 중 약자 S는 시장 규모를 나타냅니다. 즉, 소비자의 수입니다. 이번 수요의 법칙 시리즈의 첫 강의에서 다룬 설문조사 대상은 보시다시피 학생 68명이었습니다. 68명의 응답만 있었으며 여기에 표시된 수요 곡선과 같은 사탕에 대한 수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100명의 학생이나 150명의 학생을 조사했다면 어떨까요? 또는 30명의 학생만 조사했다면요. 놀랄 것도 없이 소비자 수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의 원인이 되고 소비자 수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 명료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많아지면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자가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수요의 결정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꼭 수요를 특정하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기본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타 재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예는 날씨일 수 있습니다. 사탕 시장에서는 아마도 날씨가 특히 더울 때 차갑거나 얼어있는 사탕 수요가 높을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열에 녹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서로 다른 유형의 재화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갖가지 요인들이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펴본 범주 중 하나에 속하지 않지만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변수가 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살펴본 카테고리는 이렇습니다.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도, 여타 관련 재화의 가격, 향후 가격 전망, 소비자의 소득, 그리고 소비자 수나 시장 규모가 있는데 모두 상이한 재화에 대한 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때 대체재와 보완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원래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고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원래 재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물론 실제 사례를 머리에 담아두세요. 소득의 변화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구별해야 내용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열등재와 정상재 간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소득이 감소하면 열등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열등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재 수요가 감소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재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것으로 수요의 법칙과 수요의 결정 요소를 소개하는 수업을 마칩니다. 지난 3차례 강의에서 우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요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우리는 재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역관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요 곡선을 따라가는 움직임과 수요 곡선의 이동을 구별했습니다. 전자는 세테리스 페리버스, 즉 모든 조건이 같다면 재화의 가격 변화로 초래된 것이고 후자는 수요의 비가격 결정 요인의 변화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가격 결정 요소를 기억하는 데 유용한 두 문자어는 토이스입니다. 각 문자는 비가격 결정 요인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그러한 비가격 결정 요인으로 인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우향 이동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면 저향 이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